오늘 저희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죠.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이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라든가 아니면 연금 재정 안정화 같은 그런 긍정적인 명분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나 또 기업 운영 부담 증가 같은 그런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우려 또한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년 65세 연장, 과연 고령화 시대 한국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기일까요? 네, 저희의 분석과 주장은 최근 발표된 정년 연장 입법 논의와 갈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심화되는 고령화와 또 줄어드는 노동인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정년 연장이라는 그 목표 자체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라던가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같은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그 경직된 임금 체계 개편 같은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당장 노동력 공백과 생산성 저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정년 연장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해법도 같이 모색해야겠죠. 하지만 정년 연장이 가장 직접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점점 심각해지는 연금 재정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기간은 좀 늘어나고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자연스럽게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치권의 움직임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정부 역시 지난 6월에 이미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거든요. 이건 그만큼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물론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 특히 말씀하신 그런 선결 과제 해결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은 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인력을 더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걸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군 부회장도 바로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미래 세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고 했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령화라는 더 큰 구조적인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해법의 순서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기업의 부담 증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 대부분은 아직도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덜컥 늘리면 고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거고 결국에는 투자 위축이라든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임용로 본부장도 그래서 임금 체계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뇌관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대체로 현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되기를 바라지만 경영계는 당연히 반대하면서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퇴직 전에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그 제도의 확대나 혹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아니면 정년 연장 대신에 계약직 형태의 재고용 방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이견이 이렇게 팽팽한데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정년 연장만 강행하면 임용로 본부장의 우려처럼 더 큰 고용 불안과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년 연장을 주도하는 그 민주당 내부에조차 김병기 원내대표가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는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특위위원장인 소병은 의원도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언급할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말씀하신 청년 고용, 기업 부담, 또 노사 갈등 문제 모두 정말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이 정년 연장이라는 이 시대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적했듯이 초고령 사회 진입과 그로 인한 노동력 공백, 여기에 연금위기까지 겹친 이 상황은 이미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거든요. 이걸 외면하고 정년 연장을 계속 미루는 것은 당장의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사장되게 두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 아닌가요? 오히려 이분들을 계속 경제활동 인구로 유지시키는 것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그 해법이 왜 항상 청년 세대의 기회를 제약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동근 부회장의 지적처럼 이건 단순히 고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란 말이죠. 이미 청년들은 N4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무턱까지 높아진다면 그들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년 연장이 가져올 그 고용 충격을 완화할 구체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 예를 들자면 청년 고용 할당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이익 일부를 청년 고용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한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졸속 추진될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정년 연장 논의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미뤄왔던 임금 및 고용 시스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하고 또 가속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또 고용 형태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진전이 좀 더뎠던 거죠. 그런데 정년 연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고 개혁 논의에 오히려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단계적 연장을 언급하고 또 아직 단일화는 없다고 밝힌 것도 어쩌면 정년 연장과 시스템 개혁을 병행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봐가면서 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좀 낡은 노동 시스템을 혁신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정년 연장 논의가 시스템 개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스템 개혁 없이 정년만 연장했을 때의 부작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일단 연장부터 하자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경영계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이명로 본부장의 지적처럼 현재의 이 경직된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는 것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일자리 유지와 또 고용의 질 문제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임금 체계 개편, 예를 들어서 직무급제 도입이라던가 임금 피크제의 합리적인 설계, 혹은 정년 연장 대신 고령자에게 적합한 다른 형태의 유연한 재고용 방식 활용 등 이런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노사 간 그리고 사회 전체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정년 연장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노동계는 현 임금 체계 사수를 외치고 경영계는 개편 없이는 불가를 외치는 이런 평행선 상황에서는 섣부른 정년 연장 추진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재고용이나 직무급제 병행 같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정치적 추진 동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정부도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이 상황은 정년 연장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이고 또 사회적 공감대 역시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되었다는 점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요? 때로는 정치권이 좀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주도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지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강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겁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100% 만족하는 합의만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이 고령화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때로는 결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고 합의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가 먼저 정년 연장 방식, 또 임금체계 개편 방향, 재고용 옵션 등을 포함한 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토대로 노사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또 수정 보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소병훈 특위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입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성급하게 입법만 추진하려 하면 어렵게 쌓아가야 할 사회적 합의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 입장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청년 고용 위축이라던가 기업 부담 증가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년 연장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킬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정년 연장의 장기적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행 방식과 속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방 및 완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선결과제, 즉 경직된 임금 및 고용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적 논리나 의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입니다. 소병훈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세대 간 형평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이 정년 65세 연장 문제는 초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 해결이라는 그런 당위성 측면과 동시에 청년 고용, 기업 부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병훈 위원장이 언급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현실적 문제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 상황은 각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희가 근거로 삼은 자료 역시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요. 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세대 간의 상생과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